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로 전 세계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정책이 있습니다. 그 충격적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전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소도시에서 성장한 직장인 제임스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저는 그곳에서의 삶에 익숙했어요. 제가 처음 서울에 출장 온 날, 그것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작고 경제 발전이 필요한 남북으로 분단된 먼 동양의 작은 나라로 여겼습니다. 저의 한국에 대한 지식은 그것뿐이었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 놀라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마주한 현대적인 한국의 공항 시스템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고 저는 빠른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의 호텔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제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에서 과연 내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거래처 회사로 가는 길에 대중교통으로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버스로도 대한민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 지하철은 더 빠르고 제 시간에 딱딱 도착하고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죠.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의 일상, 그 안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너지와 다채로운 사람들이 저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속도감은 미국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었거든요. 미국 동부 소도시의 느긋함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저는 서울의 속도감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거리를 걸으면서 경적 소리도 없이 양보하며 지나가는 교통의 흐름에 그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마치 미래 세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다채로운 감정과 힘이 점차 저를 이곳에 몰입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며칠이 지나고 저는 거래처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색한 업무적인 만남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진지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인 이영호 씨는 저에게 단순한 업무적인 얘기를 넘어서 제 가족과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건넨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임스 씨,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 개인적인 문제를 직장에서 나누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영호 씨의 진심 어린 배려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정말 진지하고 따뜻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도착한 후 첫 주말, 저는 서울 구경을 하려고 남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 남산에 오르며 본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렇게나 넓고 아름다우며 고요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활력을 발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서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내가 한국을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영호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많은 도전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고 좁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그 깊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알 수 있었어요.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깊은 문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회사와의 미팅에서 실수를 했던 날, 저는 한국 동료들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죠. 그들은 책임을 나누어가며 제 실수를 고쳐나갔고, 저는 그 깊은 정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그들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외모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출장 일정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느낌이었죠.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은 작고 분단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따뜻하고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는 한국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출장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르지만 결국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고,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나라로 바라보게 되었죠. 지금 한국과 미국은 큰 변화의 시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인 동맹국을 넘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한미 동맹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과 미래에도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도와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